자, 이번 시간에는 엘니뇨 남방진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엘니뇨 파트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니만큼 그 특성들을 정확히 비교하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내신에서 또는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신중하게 듣고 여러 번 듣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 ABC와 북태평양의 표층해류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내었다 라고 했습니다. A 바람의 이름은 극동풍, B는 편서풍, C는 무역풍입니다. 그리고 기역 해류는 쿠로시어 해류, 니은 해류는 캘리포니아 해류이고 디귿은 북적도 해류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기역, 쿠로시어 해류가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한류, 니은 캘리포니아 해류가 한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헤들리 순환과 관련된 바람은 C, 무역풍이고 페렐 순환과 관련된 바람은 B, 편서풍이 되겠습니다. 동풍 계열인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에 있는 해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따뜻한 해수가 있는 지역 바로 위에서는 공기가 역시 가열되어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기압은 주변보다 낮습니다. 이를 저기압이라고 했었지요. 반면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에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를 용승이라고 했습니다.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표의 공기 온도는 차갑고 하강기류가 나타납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 만들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동태평양 지역은 고기압, 서태평양 지역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동서방향으로 거대한 대기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워커순환이라고 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요. 그래서 지표에서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상층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부는 적도 지역의 순환, 워커순환이 평상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무역풍의 세기에 따라서 워커순환의 세기 역시 달라지게 되는데요. 워커순환 세기가 달라지면 동태평양 지역과 서태평양 지역에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엘니뇨, 라니냐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엘니뇨라는 현상은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상이변입니다. 그러면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태평양 지역은 서쪽으로 가는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용승 역시 약화됩니다. 용승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은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바로 위에 접하고 있는 공기의 온도도 평상시보다 상승하게 됩니다.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밀도는 작아지고 상승기류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해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해면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이 지역이 저기압 지역이 돼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것, 그러면 배수시설이 준비되지 않았었겠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서태평양 지역은 따뜻한 물의 전달이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공기는 평상시보다 온도가 내려가지요.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해면 기압은 상승하게 되고 이 주변 지역은 고기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기압, 날씨가 맑다 보니까 비가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엘니뇨 시기 때 가뭄이 일어나거나 산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교재 1번입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적도 해수가 서쪽으로 잘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태평양 지역의 심층 해수의 용승이 약해지지요. 용승 때문에 페루 연안 등 동태평양 지역의 기온은 낮은 편이었으나 용승이 약해지면 이 지역의 기온은 오르게 됩니다. 해수와 맞닿은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지표 기압은 평상시보다 낮아집니다. 상승기류에 의한 대류로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게 되지요. 이와 같은 기상이변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구름이 발달하므로 강수량은 평소보다 많아지며 홍수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태평양 지역은 따뜻한 적도 해수가 잘 몰려오지 못하므로
기온은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지표에는 고기압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승기류에 의해 비가 오던 지역의 기압이 높아지므로 가뭄이나 산불 피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니뇨는 동서태평양에 기상이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게 되면 라니냐라고 하는 기상이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니냐는 동서태평양의 엘니뇨와 반대되는 기상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태평양 같은 경우 무역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서쪽으로 많은 해수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동태평양 지역은 용승이 평상시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해수면의 기온은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돼서 해면 기압은 평소보다 높아지게 되죠. 고기압 지역이 더욱 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동태평양 지역은 평상시보다 더더욱 가물게 되고 산불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기온은 상승하고 해면의 기압은 내려가게 됩니다.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역에 평상시보다 더 기압이 낮아지게 돼서 많은 구름과 많은 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은 라니냐 시기 때 태풍과 홍수 피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위쪽은 평상시의 워커 순환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엘니뇨 시기, 아래쪽, 오른쪽, 그러니까 우측 아래는 라니냐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니뇨 시기 때는 구름이 중앙태평양 또는 동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랭 수역을 보게 되면 평상시보다 한랭 수역의 깊이가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죠. 즉 동태평양 지역에 용승이 약화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라니냐 시기에서는 서태평양 지역에 저기압이 강화되고 이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아래 한랭 수역을 보게 되면 평상시보다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바로 용승이 강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때 그 기압의 배치라든지 강수의 배치 또는 수온 약층 등 차가운 해수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도 평상시와 비교해 봤을 때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적도 태평양, 즉 이 중에서도 동부 태평양 지역의 온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니냐가 발생할 때는 색깔이 파란색이죠.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같은 그림입니다. 평상시, 엘니뇨 발생 시, 라니냐 발생 시 무역풍의 색이 그리고 동서태평양이 어떻게 평상시와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재 2번 보겠습니다. 반면 무역풍이 강해지면 동태평양 지역의 용승은 평소보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해수의 온도는 평소보다 낮아지고 지표에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비가 그리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때에는 더욱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어 가뭄과 산불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서태평양 지역은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몰려오므로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오히려 홍수와 태풍에 의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편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편차라는 것은 현재값 마이너스 평년값으로 나타내는데요. 평년보다 물리량이 더 클 경우 편차는 플러스, 물리량이 작은 경우 편차는 마이너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수온이 높을 때 수온의 편차는 플러스로 나옵니다. 만약 수온 약층의 깊이가 평년보다 깊은 데서 나타난다면 편차는 플러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남방진동지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나오기는 살짝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니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방진동지수는 동태평양 지역에 있는 타히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해면 기압과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호주에 있는 다윈이라는 도시의 해면 기압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평상시에도 타히티의 기압은 다윈의 기압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로 포인트로 두고 있지요.
엘니뇨 시기가 되면 동태평양 지역인 타히티의 기압은 감소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동쪽으로 몰리기 때문이죠. 반면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다윈시의 해면 기압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태평양 마이너스 서태평양 기압의 차이인 남방 진동 지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차는 존재하나 평상시의 기압차는 0으로 둔다. 제로,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둔다. 하지만 엘니뇨 때 동태평양 지역의 기압은 감소, 서태평양 지역의 기압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남방 진동지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니냐 때입니다.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 지역의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타히티 지역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서태평양 지역에 따뜻한 공기가 몰리기 때문에 다윈시의 해면 기압은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면 동태평양 기압 마이너스 서태평양 기압인 남방 진동 지수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남방 진동 지수 또는 편차 값을 보고 이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구분을 하셔야지만이 이번 챕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온 편차를 그래픽으로 나타낸 겁니다. 플러스 수온 편차를 붉은색, 마이너스 수온 편차를 푸른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니뇨 시기 왼쪽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동태평양 지역의 표층 수온 편차가 붉은색, 플러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승이 덜 일어났다는 뜻이죠. 반면 라니냐 시기 때 동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파란색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표층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즉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같은 그림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다만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 또는 음영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편차를 해석하고 이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끊임없이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보고 수온을 판단하며 이를 통해서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하는 연습. 여러 교과서에서 나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은 이렇게 수온의 연직 단면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수온이 있는데 20도 선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온 약층의 깊이를 묻는데 20도 등 수온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엘니뇨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라니냐 시기는 동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웨스트 서경이라고 표시된 데가 있죠. 바로 이 지역이 동태평양 지역입니다. 왜 서경인데 동태평양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동경과 서경의 기준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태평양, 서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태평양을 뚝 띄워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 웨스트지만 이 지역이 동태평양, 동경, 이스트지만 이 지역이 서태평양이라는 점도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보이시겠지만 실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라니냐 시기 때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 약층, 그러니까 차가운 해수가 상당히 얕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뜻이지요. 자, 비슷한 그림입니다. 수온 약층의 패턴, 이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나오는 것이 표층 해수면의 경사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니뇨 시기 때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약합니다. 그러면 해수가 서쪽으로 덜 쏠리겠죠? 덜 쏠린다라는 것은 동서 경사가, 표층의 경사가 완만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라니냐 시기 때 무역풍이 강합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동서 태평양의 표층 수온 경사는 평상시보다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경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엘니뇨 시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엘니뇨 때 원인은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류의 세기, 서쪽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해류는 평상시보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편차값은 마이너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화살표로 표시가 되게 되면 동에서 서쪽 화살표가 아니라 서에서 동쪽으로 화살표가 표시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무역풍의 방향이 아니네 라고 보이신다면 엘니뇨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동태평양 지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약하고 동태평양 지역의 표층 수온은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편차는 플러스란 얘기죠. 그러면 동태평양 지역의 표층 기압은 저기압이 되며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동태평양 수온 약증 20도 등수온선의 깊이,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등수온선은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편차로 따지자면 플러스 편차를 가지지요. 해수면의 경사는 평소보다 작아지고 동서 높이차는 편차를 나타내게 된다면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남방 진동지수 타이티 기압에서 다윈 기압의 차이를 보게 되면 평소보다 작게 나타나며 편차값으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된 기상재해로는 동태평양 지역은 홍수, 그러니까 강수량이 플러스 편차가 나오게 되며 서태평양은 가뭄과 산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량 편차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라니냐는 이와 반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할 때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왜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곱씹어 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교재 3번입니다. 워커 순환의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인해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동서태평양 연안에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정량화하기 위해 편차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편차는 현재값 마이너스 평상시 값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평소보다 강수량이 많은 해라면 강수량 편차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 해수의 용승이 약하므로 차가운 물이 평소보다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20도 등수온선 깊이 편차가 플러스가 됩니다. 남방진동지수를 이용해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동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타이티의 해면 기압과 서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다윈시의 해면 기압의 차이로 평상시 차이를 0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평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제로값으로 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니뇨 시기일 경우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낮아지고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높아지므로 남방진동지수 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처럼 엘니뇨, 라니냐 시 다양한 편차값을 구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워커 순환은 끊임없이 그 세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태평양의 수온 역시 달라질 수가 있죠. 기압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소처럼 진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올라갔다면 서태평양 표층수온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서태평양 표층수온이 내려간다면 서태평양 표층수온이 올라간다면 동태평양 표층수온은 내려가게 됩니다. 기압도 마찬가지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마치 시소처럼 진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엘니뇨 남방진동이라고 합니다. 엘니뇨 사우스 오실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줄임말로 엔소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동태평양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경 100도에서 서경 140도 사이 구간 적도 해역을 감시 해역으로 두는데요. 동태평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수온 편차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을 가지고 엘니뇨, 라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빨간색 식이 동태평양 지역 수온 편차가 플러스인 경우를 엘니뇨 시기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높은 시기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엘니뇨라고 합니다. 반면 평상시보다 온도가 0.5도 낮은 상태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시기를 라니냐 시기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A 시기를 라니냐, B 시기를 엘니뇨라고 하지요. A는 라니냐이므로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태평양 지역은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죠.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해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강수량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 더 많은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어떨까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은 평소보다 많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동일한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 편차와 해면 기압 편차라고 했습니다. 자, 가 시기 동태평양을 봤을 때 수온 편차가 평상시보다 낮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해면 기압 편차가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플러스이죠? 그럼 이 시기는 라니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라니냐 때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마이너스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값 평상시보다 커집니다. 즉 경사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가에서의 수온 편차, 나에서의 기압 편차를 보고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하는 연습 계속해서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때 플랑크톤의 양과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둘 중에 엘니뇨 시기는 언제일까요? 표층 수온의 온도가 높은 시기, 바로 가가 엘니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상시가 되겠죠? 그러면 표층의 영양염류와 용존산소가 많은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바로 평상시인 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워커순환은 언제가 더 강할까요? 엘니뇨 때 무역풍이 약해지지요. 그러므로 워커순환은 나, 평상시 때 더 강합니다. 자, 교재 4번입니다. 무역풍의 세기 변화에 따라 동서태평양의 수온과 기압은 반대 경향성을 띱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고 기압이 낮아지는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의 수온은 내려가고 기압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마치 시소처럼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순환의 변화로 일어나는 적도 태평양 지역의 변화를 묶어서 엘니뇨 남방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줄이면 엔소라고 하지요. 자, 4번입니다. 엘니뇨 변화는 서태평양보다는 동태평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00도 서경에서부터 140도 서경 사이 동태평양 적도 해역을 감시 해역으로 두고 이 지역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수온 변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엘니뇨 또는 라니냐의 기상이변으로 정의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적도 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는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 모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기후의 원격 상관, 텔레커넥션이라고 하는데요. 엘니뇨 시기 때 우리나라는 평상시보다 기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라니냐 시기 때는 우리나라는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한랭한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죠. 올해 겨울, 그러니까 1월, 2월도 라니냐 시기였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겨울, 굉장히 오랫동안 추웠던 것, 이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벚꽃이 피는 시기도 작년에 비해서 일주일가량 늦어졌었죠. 3월 말까지도 굉장히 추웠던 경험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처럼 엘니뇨, 라니냐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적도지방의 기상이변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가령 라니냐 시기 때 우리나라의 겨울은 한랭하고 눈이 많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기후의 원격 상관이라고 하며 태평양의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측정한 무역풍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 그리고 20도 등수온선 깊이 편차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에서 무역풍이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양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지역을 보겠습니다. 요 C 현상을 봤더니 4, 6, 2 플러스 값이 많이 보입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세게 불었다라는 얘기죠. 나의 깊이 편차를 봤더니 동태평양 지역의 20도 등수원선 깊이 편차가 마이너스입니다. 평상시보다 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 시기는 라니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자, B는 풍속 편차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깊이 편차 동태평양 지역에서 플러스로 나오죠. 더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엘니뇨 시기입니다. 자, A 시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얘를 평상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동태평양의 용승은 A보다 B가 강하다.
자, A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를 본다면 동태평양 용승은 평상시 A 시기가 강합니다. 자, 니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 깊이 차이는 A보다 C가 크다. 자, C는 라니냐입니다. 그러면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 약층은 깊이가 얕아지고 서태평양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겠지요. 자,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서태평양 해수면 평균 기압 분의 동태평양 해수면 평균 기압은 B보다 C가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C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C는 라니냐 시기입니다. 그러면 서태평양 해수면 평균 기압은 평상시보다 낮아집니다. 자, 반면 동태평양 해수면 평균 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지죠.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졌기 때문에 C 시기에 이 값은 커집니다. 자, B는 반대겠죠? 자, B 시기 때는 서태평양의 기압은 높아지고 동태평양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동일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 편차와 해면 기압 편차입니다. 엘니뇨 또는 라니냐라고 했습니다. 동태평양 지역의 기온 편차를 봤더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라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확인해보기 위해서 기압 편차를 봤더니 동태평양 지역이 플러스입니다. 기압은 고기압이다. 동태평양이 고기압이다? 그러면 라니냐죠. 자, 기억, 워커 순환이 강하다. 맞습니다. 니은, 동태평양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이 적다. 용승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용존 산소량은 많아집니다. 자, 디귿,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마이너스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값이 평소보다 커집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각각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플러스인 곳은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진 곳, 마이너스는 평년보다 낮아진 해역입니다. 자, 가를 봤더니 동태평양 지역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라는 것은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한 시기, 엘니뇨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가 마이너스입니다. 서태평양은 플러스죠. 서쪽으로 많은 해수가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라니냐 시기입니다. 자, 이처럼 문제에서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이 파트에서 모든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엘니뇨 시기 관측한 자료이다. 맞습니다. 니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서방향의 해수면 경사는 가가 나보다 완만하다. 그렇겠죠? 무역풍이 약하게 부니까 동서방향 경사는 완만해집니다.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표층 수온은 가가 나보다 낮다. 동태평양 적도에서 표층 수온, 용승의 여부로 알 수 있죠? 이 시기는 용승이 덜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표층 수온이 높아집니다. 자,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그림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A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라고 했습니다. 자, 기압 편차를 봤을 때 동태평양 지역이 기압이 평소보다 낮습니다. 저기압이란 얘기죠. 동태평양 기압이 낮아진다? 해수가 평소보다 따뜻하다. 용승이 덜 일어난다. 무역풍이 약하다. 그러므로 A 시기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라니냐 시기이다. 맞지 않습니다. 니은, 평상시보다 남적도 해류가 약하다.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북적도 남적도 해류 역시 약합니다. 디귿,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용승이 약하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그림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태평양 적도 해역의 20도 등수온선 깊이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봤더니 동태평양 지역이 플러스 값입니다. 평소보다 깊었단 얘기죠. 평소보다 깊었다라는 것은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가 엘니뇨 시기다. 자, 니은은 마이너스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다. 용승이 활발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라니냐 시기이다. 맞지 않습니다. 니은, 이 해역의 동서방향 해수면 경사는 기억보다 니은일 때 크다. 라니냐일 때 무역풍이 세게 불기 때문에 해수면의 경사 또한
커지게 됩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일 때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기압 편차는 플러스 값이다. 라니냐 시기입니다. 무역풍이 활발합니다. 그러면 이때 용승도 활발하겠죠? 동태평양 지역에서. 그러면 이 지역의 기압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고기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때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기압 편차는 플러스 값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봤더니 표층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는 라니냐입니다. 자, 나는 플러스이죠. 엘니뇨입니다. 자, 기억. 가는 라니냐 시기이다. 맞습니다. 니은. 무역풍의 세기는 가보다 나일 때 강하다. 무역풍의 세기는 라니냐 시기일 때 강합니다. 디귿.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면기압 마이너스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가보다 나일 때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이 엘니뇨 시기입니다. 평상시보다 낮아지겠죠. 그리고 서태평양은 해면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자, 그러므로 나 시기일 때 동태평양 기압 마이너스 서태평양 기압은 평소보다 작습니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가는 동태평양 기압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서태평양은 낮아지죠. 그럼 디귿의 값은 평소보다 커집니다. 그러므로 디귿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파트이니만큼 꼭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